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이번 시간에는요, 트랜지션이라는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영상 또는 이미지가 변화가 되는 애니메이션 또는 영상 편집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이미지만 3개를 불러왔어요. 자, 이 3개의 이미지를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요, 영상을 불러왔었기 때문에 영상을 타임라인 위로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시퀀스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시퀀스를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퀀스를 만들 때요, 우리 외부에 저장될 우리가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 놓을 영상의 크기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 크기로 제작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또는 실제 촬영한 영상과 내보낼 영상 사이즈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요.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시퀀스를 생성하지 않고요. 시퀀스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뉴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뉴에 들어가시면 새로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정말 많죠. 자, 이 중에서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어 줄 겁니다. 시퀀스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퀀스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자, 사이즈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720에 480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프리셋이라 그래서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세팅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마음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NTSC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세팅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실제 영화화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시퀀스를 새로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사이즈를 조금 바꿔보려고 했더니 자, 프레임 사이즈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로 가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가로는 720이고요. 세로는 480이네요. 그래서 4대3 비율로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시퀀스 프리셋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본 세팅이요. DV NTSC라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을 내려주시면은요. 정말 많은 프리셋들이 뜨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아까 여기에서 봤던 내용들과 동일하고요. 자,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위쪽에 보시면은요, 커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가장 위쪽에 이렇게 커스텀이라고 뜹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지정을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일단 29.97 프레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720, 480 이게 이제는 수정할 수가 있게 됐네요. 자, 여기 사이즈를 이제 마음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두고 할 거예요. 왜 그냥 두고 할 건데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제 실제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실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이즈를 이렇게 편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이름 바꿔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사용할게요. 오케이 버튼 눌렀더니요.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은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시퀀스 1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올려 볼게요. 자, 이미지 하나를 올렸어요. 사운드가 없죠. 왜냐면 이미지니까. 그래서 사운드 오디오 없이 이미지만 올라가게 되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1번 올라갔고요. 2번과 3번도 같이 제가 지금 두 개를 선택하는데요. 하나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같이 옮겨 볼게요. 나란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랙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애니메이션 한번 시켜 볼게요.
재생 버튼 눌러서 영상을 재생합니다. 세 개의 이미지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이 제일 처음에 있는 이미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보여줄 때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른 장면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장면이 바뀔 때요. 앞에 이미지는 서서히 사라지면서 뒤에 이미지는 또 반대로 서서히 나타날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트랜지션이라는 이펙트예요. 윈도우에 들어갑니다.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펙트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왼쪽에 떴어요. 자, 왼쪽에 이펙트라는 게 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 가장 아래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자, 폴더를 눌러주시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죠.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트랜지션이니까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 중에서 페이지 필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가져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지금 장면 변환을 시켜주려는 곳이 어디죠? 자, 바로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입니다. 자,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사이에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앞에 영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영상으로 넘어갈 때, 자, 이 사이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끌어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요. 자,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자, 제가, 세 가지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영상 시간을 조금 늘려서요. 네, 이미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미지가 시간은 우리가 1초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트랜지션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1초로 지정을 하게 되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요. 장면이 전환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전환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1초, 영상 자체 길이가 1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전환하는 시간이 1초보다 짧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순식간에 전환되고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시간도 아주 순식간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조금 이렇게 길게 다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놓아 볼게요. 자, 왼쪽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고요.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넣어 줄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갔다라는 표시가 보이고요. 이번에는요, 오른쪽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는 왼쪽에 들어간 거고요. 이 영상에서 이 영상으로 넘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를 더 가져다가 사용을 해 볼게요. 이미지를 하나를 더 가져다가 자, 이번에는 두 영상의 가운데다가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재생을 시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벗겨져서 들어가네요. 두 번째 영상에서 세 번째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또 벗겨져서 들어가네요. 세 번째 영상에서 네 번째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역시 벗겨져서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 때, 두 번째 영상에서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 때, 세 번째 영상에서 네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 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요. 가령
자, 이 영상의 길이가 5초라고 가정을 하고요. 각각의 5초짜리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 모두 다 5초예요. 똑같이 트랜지션을 어디에 줬느냐 하면 이 앞에 영상은요. 여기부터 트랜지션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뒤에 영상은요. 네, 여기서부터 트랜지션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트랜지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얘도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진행되는 속도를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생되는 시간은 제일 첫 번째 영상은요. 트랜지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자기만의 영상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영상 시간은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이 1초 지나갔다 그러면 자기만의 영상은 4초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1초는 트랜지션 장면이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상은요. 오롯이 자기 영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영상은요. 트랜지션 1초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쪽에 트랜지션 1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초를 자기 영상 보여주지 못하고 그 뒤에 영상과 트랜지션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0.5초라는 시간을 또 뒤에 영상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영상을 얼마만큼 보여줘야 될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영상을요. 만약에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넣어뒀어요. 중요한 내용을 넣어줬는데 트랜지션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뭐 앞에 넣건 뒤에 넣건 가운데 넣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중요한 부분, 잘려선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이 영상의 최소한 시간 할당은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트랜지션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트랜지션을 넣어줬어요. 트랜지션 넣어주고 나서 조금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 트랜지션을 선택을 하는데요. 트랜지션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 두 개의 영상 사이에 우리 트랜지션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넣고 나면 이렇게 트랜지션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각각의 내가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옵션을 변경해 주고 싶다 하는 트랜지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각 그 해당 트랜지션이 선택이 되고요. 트랜지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자동으로 창이 뜨는 건 아니고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창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탭이 있다면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쪽에 탭이 없다면 윈도우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펙트 컨트롤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A랑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A랑 B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상을 얘기를 합니다. A는 앞쪽에 있는 영상, B는 뒤쪽에 있는 영상. 그래서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영상 전환,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이 사이에 넣어주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 영상이 있고요. 뒤에 영상이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뒤에 영상으로 넘어갈 때 트랜지션을 어느 정도 활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일단 아래로 조금 보시면은요. A 아래, B 아래 보시면은요. 스크롤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스크롤바가 하나가 있어요. 스크롤바를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쭉 잡아당겨 보면은요. 화면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A에서 B로. 자, A에서 B로 넘어갈 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다 하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단순하게 미리 보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미리 보기 하고 두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하시면은요. 자, A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라? B 영상이 그냥 떠버렸네요. 분명히 우리 트랜지션 넣어줬는데 왜냐면 자 A에서 B로 변해야 되는데 우린 트랜지션 옵션을 어떻게 해줬어요? B에서 B로 변해라. 그래서 트랜지션이 시작하자마자 B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옵션을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요. 자, 얘가 갑자기 중간에 벗겨진 채로 나타납니다. 어때요?
중간에 벗겨진 채로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열려진 채로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는요. 미리 보기도 되지만 동시에 설정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리 보기 하셨으면 꼭 제자리에 갖다 두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소스를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리버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는 거꾸로. 자, 우리 벗겨지는 트랜지션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덮이는 트랜지션으로 해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덮입니다. 이렇게 트랜지션 방향을 역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저는 벗기는 걸로 그냥 다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션이 진행되는 속도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 길이에 따라서 트랜지션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영상이 조금 느긋하게 진행되는 영상이다. 편안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뭐 천천히 트랜지션이 일어나도 되고요. 아니면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장면 전환이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영상 종류에 따라서 길이를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듀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듀레이션이라는 부분 보시면은요, 00, 00, 01, 00 되어 있네요. 우리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이 시간과 같아요. 그럼 여기는 1초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1초짜리의 장면 전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조금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요. 그냥 15프레임만 해줄까요? 자, 15프레임. 그러면 1초에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면 전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재생해 봅니다. 아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앞에는 이렇게 빨리 벗겨지고요. 뒤쪽은 천천히 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면 전환이 되는 속도를 다르게 해줍니다. 영상을 실제 보는 연령층에 따라서 또는 영상을 만드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을 자, 이곳에서 이제 영상들 사이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요. 이 트랜지션을 이곳에서 잡아서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늘려주는 거는 뭐예요? 아래쪽에서 우리 영상 잡아서 늘려주거나 시간 조절하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트랙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전에 여기 잡아당겼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시간이 변해버렸어요. 2초 18프레임이나 지금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위치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적당하게 바꿔서 이렇게 활용해 주실 수 있어요. 자, 모양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때 움직이시면 트랜지션이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일단 여기에서는 앞쪽 영상에 차지할지 뒤쪽 영상에 차지할지 아니면 가운데 들어갈지만 지정해 줄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모양이 검정색으로 양쪽 화살표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잡아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조금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조금 많이 걸쳐 있고요. 뒤쪽에는 살짝만 걸쳐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초 적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뭐 이 뒤쪽도 똑같죠. 옵션들은 다 똑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트랜지션 적용시켜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지션이요. 앞쪽 영상과 뒤쪽 영상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트랙에 있을 때는요. 트랜지션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이 트랜지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트랜지션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영상 삭제하듯이 트랜지션도 삭제가 되고요. 영상을 위쪽으로 이미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렸어요. 트랜지션 장면 전환이 두 개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장면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트랜지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조금 트릭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자, 가져다가 놓으시는데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장면 전환을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쪽에 있는 영상이 덮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잡아서 이 위쪽에다가 장면 전환 효과를요. 위쪽에다가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시면은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상관이 없지만 위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을 때는 나란히 두면서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걸쳐주시고 겹치는 위치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위쪽에 있는 트랙, 영상 또는 이미지에다가 넣어주시면 효과를 똑같이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장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각자 들어가서 계속 적용을 시켜주셔야죠. 그런데 제가요. 지금 장면 전환을 요거 장면 전환 뺄게요.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장면 전환 넣고 싶어요. 자, 장면 전환 넣고 싶은데 자주 사용하는 장면 전환 없어요. 아직. 자, 선택을 합니다. 시퀀스에 들어가 주시면은요. 여기에다가 어플라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를? 비디오 트랜지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적용이 됐네요. 어디에요? 선택되어 있는 클립의 앞쪽에 적용이 됐어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제가 취소를 했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에 들어가서요. 적용시키려고 봤더니 없어요. 자, 앞쪽 영상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퀀스에 들어갔더니 이번엔 적용을 시킬 수 있네요. 그러면 가장 앞쪽에만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앞쪽에다가 이제 두 번째 걸 영상을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 영상을 선택을 하고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줄 때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영상은요. 앞쪽도 클립이 있고요. 뒤쪽에도 클립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영상과 앞쪽에 있는 영상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뒤에 있는 영상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개의 영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해 주시고 시퀀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비디오 트랜지션 단축키 있네요. 컨트롤 D라고 클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 영상과 이 영상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적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자,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디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필이라는 것을요.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자, 디폴트 트랜지션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주기로 해요. 클릭했습니다. 자, 클릭하고 나서 보시면은요, 앞쪽에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랜지션 어떤 거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다시 삭제합니다. 두 개 선택해 주시고요. 시퀀스 들어갑니다. 자, 적용시켜 볼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아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디폴트로 지정을 했던 트랜지션이 이렇게 적용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랜지션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트랜지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더 안에 각각의 폴더 안에 이렇게 많은 트랜지션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상을 만드실 때요. 영상 이렇게 이미지를 넘겨주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주는데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효과를 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산만합니다. 중요한 점, 요점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트랜지션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영상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트랜지션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상을 편집을 조금 더 잘 멋지게 하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적당한 트랜지션 효과를 가져다 사용을 하되 너무 많은 종류를 사용을 해서 산만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트랜지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다가 적절한 양만 적당히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